착함은 분명 좋은 덕목이다. 그러나 착한 사람들은 모두 좋은 사람인 걸까? 아닐 것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착하지만 종종 거부감이 드는 사람과 부딪히곤 한다. 착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우리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 이면에 있는 진정성과 일관성을 무의식적으로 알게 된다. 따라서 선의로 보이는 행동일지라도 진심을 숨기고 있으면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착하지만 거부감이 드는 사람들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착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짜 본심을 상대방은 전부 감지하고 이질감을 느끼게 된다. 이것이 착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거부감이 드는 결정적인 이유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 그 중에는 악의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함께할수록 지치게 만드는 사람은 분명 존재한다. 이는 단순히 성격 차이가 아니다. 건강하지 못한 관계 패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오늘은 착한 사람이지만 왠지 모르게 거부감이 드는 사람들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나는 이 영상을 통해 착한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권장하고 싶다. 여기서 말하려는 착함은 바로 위장이다. 자신의 본심을 숨기기 위해 착한 성격으로 위장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다. 또한 상대방이 진짜 착한 사람인지 아니면 특정 목적을 위해 그런 척하는 건지 분별하는 지혜를 공유할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 착하지만 본심을 숨기고 있는 사람에게서만 느껴지는 묘한 이질감이 사실은 올바른 직관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또한 상대방이 정말 착한데도 왜 불편하게 느껴졌는지 그 정확한 원인과 심리적 근거를 통해 혼란스러웠던 감정을 정리할 수 있게 도울 것이다. 인간은 무언가를 받으면 반드시 보답해야 된다는 본능이 있다. 이것을 심리학 용어로 상호성의 원칙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누구나 과도한 호의를 받으면 고마움이 아니라 상환해야 할 빚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따라서 너무 부담스러운 친절과 호의는 종종 상대방에게 부담감을 줄 수 있다. 이 현상을 보여주는 사회 실험도 존재한다. 바로 1971년 심리학자 데니스 리건의 콜라 실험이다. 이 연구에서 실험 참가자들은 미술 작품을 평가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각 참가자는 실험을 도와주는 조교들과 함께 대기하게 되었다. 두 가지 상황이 설정되었는데 하나는 호의를 베푸는 상황이었고 둘은 호의를 베풀지 않는 상황이었다. 가상의 실험 중간 휴식 시간에 진짜 실험이 진행된다. 중간에 조교가 밖에 나가 콜라를 A 실험 참가자들에게 베푼다. 친절과 호의를 담아 콜라를 건네준 것이다. 반면에 B팀 조교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미술 작품 평가가 끝난 후 모든 조교들이 참가자들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한다. 제가 지금 자동차를 팔아야 해서 행운권을 팔고 있는데 한 장에 25센트입니다. 몇 장 사주시겠어요? 물론 많이 팔수록 저에게 좋습니다.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다. 조교에게 콜라를 선물 받은 참가자들은 그렇지 않은 참가자들보다 평균적으로 2배나 많은 행운권을 사주었다. 더 중요한 점은 조교의 매력과 호감도와 상관없이 행운권을 팔아줬다는 점이다. 심지어 조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참가자조차 행운권을 많이 사주었다. 이 실험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과도한 호의에 대한 부담감의 형성이다. 리건의 콜라 실험은 인간이 타인에게 받은 호의를 일종의 빚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명쾌하게 설명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지나친 친절은 고마움이 아닌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착하지만 거부감이 드는 사람들은 과도한 친절과 더불어 보상을 은근히 바란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드는 이유는 그들이 진실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거래를 원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친절과 호의를 베푼다면 정서적 유대가 아니라 일종의 거래가 되어버린다.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가 계산되고 평가받는다. 이런 사람과는 그 누구도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없으며 결국 균형을 잃을 수밖에 없다. 분명 착해 보이지만 뒤로는 보상을 바라기에 거부감이 드는 것이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과 꾸준히 관계를 맺다 보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이는 매우 피곤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착함을 무기로 쓰는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책임감이다. 이는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요새와 같다. 꾸준한 신뢰를 쌓고
함께 추억을 이어나가는 동안 책임감이 더욱 강해진다. 여기서 우유부단함이 문제를 만들어낸다. 착하지만 거부감이 드는 사람의 특징은 결정을 미루고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관계를 위해 헌신하지 않는다. 나는 언제나 행동이 탑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사람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다. 누구나 착하게 말할 수 있다. 조금만 노력하면 자신의 이미지를 착하게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다. 그런데 행동은 엄청난 노력과 책임을 동반한다. 따라서 관계에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게 된다. 결국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거나 우유부단하게 그 무엇도 확신을 주지 않는다면 그 부담을 고스란히 주변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행태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오늘은 착하지만 거부감이 드는 사람들의 특징 3가지를 정리해 보았다. 지나칠 정도로 친절하고 호의에 대한 보답을 바라고 관계를 거래로만 생각하고 우유부단함을 보인다면 진짜 착한 사람이 아닐 확률이 높다. 착한 성격은 분명 매력적인 자질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착한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본심을 숨기고 착한 척을 하면서 타인에게 불편감을 주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 결국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착함이며 상대방을 세심하게 배려하여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심성이다.